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랑과 세상의 전민강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볼 것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협동조합은 200년 전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1895년에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을 보급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연맹입니다. 이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창설된 지 100년이 된 1995년도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알리는 선언문을 제시를 합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협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내용은 공통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이 자발적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대상으로 협동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이런 정의에 따라서 설립할 수 있는 법인격을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5가지 법인격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설립할 수 있는 법인격은 5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설립할 수 있는 연합회, 이렇게 크게는 나눠져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이런 것들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교하는 비교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5명 이상 모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하는 조합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를 넘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립하는 방식도 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신고를 통해서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인가를 거치셔야지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부처를 통해서 인가를 받고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비교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라서 본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사업 유형을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유형이 5가지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사업 유형 5가지를 자세하게 보시면 첫 번째 지역사업형은 지역사업 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의 지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복지나 의료, 환경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말하며 취약계층 고용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걸 주 목적으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사업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를 얘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공익증진형은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유형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2가지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혼합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얘기를 하는데 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알아야 되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국가지원사업 추진지역 내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실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으로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그 도시재생 지역 내에 있는 마을 주민분들을 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관리 조합의 목적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추진된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주인인 주민분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거나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목적 자체가 지역 주민분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기여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격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다른 비영리 법인에 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주민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설립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협동조합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협동조합 정의를 설명드리면서 국제협동조합연맹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895년도에 창설되어서 100주년이 되었던 1995년도에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 가치에 대한 선언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에 설립된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직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공개하는 걸 통해서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동조합은 이런 정직함,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자조, 자기 책임, 연대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이런 가치를 가지는 것은 협동조합이 조금 더 협동조합답게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신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의 7원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협동조합 7원칙 역시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협동조합이 지난 150년 동안 성공했던 협동조합들의 운영 원리들을 바탕으로 지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정의나 가치와 달리 원칙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계속해서 역사나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제정한 협동조합의 원칙은 총 7가지입니다. 이 7가지에 대한 내용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하나하나씩 원칙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협동조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협동조합은 당신이 남자라고 해서, 당신이 여자라고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공개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조합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들은 정간에 조합원의 자격과 기준을 협동조합의 사업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합원에 관한 민주적 관리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누구나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는 의결권을 1주 1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본을 투자했는지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출자금을 얼마나 출자하였는지에 대해서 달리 의결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표씩 의결권을 동등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분들은 조합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조합원들이 다 같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총회 그리고 이사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임원분들은 조합원과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입니다.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 데 공정하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본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자본을 스스로 조달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함으로써 조합 설립 목적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자본 조달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출자 배당이 있을 경우에 조합원은 얼마나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율과 독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동조합은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또는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정부 기관이나 또는 외부 조직으로부터 통제받는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 통제하고 운영되는 자율과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육,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사실 이 원칙은 모든 협동조합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과 그리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임원분들 그리고 경영자 그리고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분들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훈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협동을 통해서 설립된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때때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 자체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다양한 협동조합과 함께 협동해서 사업을 조금 더 규모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또 그 지역사회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큰 내용으로 이제 기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이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 신청하는 절차를 갖춰야 되며 소관부처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격이기 때문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을 마치셔야 됩니다. 법인 등기 신청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은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신청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와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최고의 자치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 사본 한 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부분인데요. 이 총회에서 어떤 정관을 작성했는지, 어떤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일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를 어떻게 개최했는지에 대한 공고문과 의사록을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선출된 임원분들의 명부와 이력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입 지출 예산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8번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출자자 명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신 조합원들의 명부이며 각각 얼마씩 출자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금액과 출자 자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9번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9번에 대한 내용은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10번의 경우에는 발기인가 설립 동의자 명부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신 분들을 발기인가 설립 동의자로 나누어서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할 때 세부사업계획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영리 법인이고 또 주사업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사업 유형이 총 5가지가 있고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각 그 설립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설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을 보통 발기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기인 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으로는 창립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창립총회에서 해야 될 내용들로는 첫 번째로는 정관을 확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할 임원들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할 사업 내용들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각각 어떤 수익과 지출이 될지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립총회가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개최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발기인분들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보통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관 초안을 작성하고 사업계획과 수립 예산안을 수립하는 초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발기인 분들은 발기인 모임을 통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계획하는 여러 가지 회의를 아마 거치시게 될 겁니다. 이 회의를 거치시는 과정에서 아마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모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출자금은 각각 얼마만큼 출자를 할 것이냐, 이후에 그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 방법을 가질 것이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회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처음 작성하시기에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협동조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표준 정관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표준 정관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맞게끔 언제든지 수정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을 수정하실 때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정관을 토대로 우리 내용에 맞는 목적과 사업 내용들 그리고 출자금 등등의 내용들로 정관 초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이 정관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올해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그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계획서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에는 사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입이 나올 것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소모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도 같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기인분들이 정관과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초안 작성이 마련이 되면 창립총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발기인분들이 정관과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게 되시면 창립총회 개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창립총회를 한다라는 내용을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분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에 창립총회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는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분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을 공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7일 전은 창립총회 공고일과 창립총회일을 제외하고 반드시 7일이 지나야 되는데 이 7일이라는 기간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 이 7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 건 창립총회라는 건 결국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들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다루는 자리인데 충분히 많은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총회 공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창립총회 개최일과 창립총회를 하는 장소 그리고 창립총회 어떤 안건들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안건들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창립총회 개최 공고가 끝나면 창립총회 당일에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하시게 되실 건데요. 앞에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립총회에서는 우리 발기인분들이 작성하신 초안에 대해서 확정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관을 승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그 사업에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와 이사장 그리고 감사가 각각 어떤 분들이 되실지 조합원분들이 선출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선출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창립총회에서 다뤄주셔야 되고요. 이 해당 의결 사항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지 의결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창립총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설립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관리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앞서 정의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반드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설립인가 기간은 보통 60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하시게 되면은 이 국토교통부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전달을 합니다. 이 진흥원에서는 저희 권역별 지원기관에 실서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지원기관이 각각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실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립 인가 신청 서류 중에서 혹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보완 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흥원과 지원기관에서 검토한 서류
서류가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이 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설립인가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보통 60일 안에 설립인가증을 수령하게 되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설립인가증을 받고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을 등기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을 수령받고 60일 안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마치셔야 됩니다. 설립 등기는 보통 통상적으로 신청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이 조금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일 안에 설립인가증을 수령하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기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설립 등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 사업을 개시하셨을 때 사업 개시 후 사업 개시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을 받으시면 본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마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